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2차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합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는 워낙 잘 가고 있고 다른 섹터들도 사실은 뭐 방산, 그죠? 또 뭐 로봇 이런 쪽으로 순환해서 가는데 2차전지는 뭐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거는 약간 전고체 모멘텀 이런 쪽으로 올랐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양극재나 뭐 소재 업종 2차 전지가 이렇게 다 올랐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이제 바닥 다지기 과정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인터 배터리 2024 이후에는 뭐 전고체 배터리나 4680 배터리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크게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이벤트 안에서의 전체적인 2차 전지 수급이 바닥을 찍고 조금은 올라왔지만 아직도 우리 눈높이에는 전혀 좀 맞지 않은 바닥권을 좀 보여주는 주가 흐름인데 지금 셀사의 1분기 실적 기조를 조금 종합해 보면 이 셀사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도 다 희비로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업황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를 6조 5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2,208억 원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 리포트를 보면 이 전망치가 또 하향을 됐습니다. 2,208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1,208억 원으로 좀 하향됐고요. 이 부분은 IRA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한다면 영업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와주면서 전체 1분기 AMPC 금액을 약 3천억대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208억에 대입을 해보면 800억 적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1,208억에 대입을 하면 2천억대 적자인데 근데 뭐 영업 손실 금액을 한 2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화두가 아닌가.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3월 한 달 주가에 대한 등락률을 보니까 0.2% 올랐습니다. 한 달간. 자, 이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들이 아직 주가의 어떤 이 상승 여력들을 좀 더 제한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셀사 중에 사실은 대장주고 그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목표가도 그렇고 영업 전망이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이고요. 삼성 SDI는요. 삼성 SDI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매출액을 5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을 2,079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79억 원에서 2,424억 원으로 이 상향되면서 이 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단순하게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만 수반한 것이 아니라 업황 안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은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익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삼성 SDI가 예 맞습니다. 전자라고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아요. 헷갈릴 때.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4조 원대 설비 투자를 좀 단행했었고요. 올해는 6조 3천억 원대 설비 투자를 좀 계획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P5 유럽향 고용량 배터리 부분 프리미엄 배터리 부분이 P5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개선 영향을 좀 작용을 했고 아직 수요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만 P6라는 모델이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출하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동일하게 좀 본다면 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이익 기조가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참 기가 막혀요. 삼성에 우리가 삼성을 볼 때 항상 네. 그 먼저 들어가서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그죠. 네. 쫙 시장 크면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셀사 중에서도 사실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제일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돈이 없나? 그 아니라 이제 네.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확 기대감이 있다가 네. 오히려 좀 위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좀 사실은 확장을 하고 있고 네. 그죠. 삼성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일 사실 논란, 걱정, 뭐 우려 뭐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게 SK 네.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599억 원. 네. 그래서 이익 대비를 보면 3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죠. 석유, 화학 부분. 그렇죠. 여기서의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개선은 조금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SK온이 과연 흑자 전환하느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기조는 올해 상반기 냉정하게는 올해 연내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업 손실 부분이 배터리 사업 부분 안에서만 약 1,847억 원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고 포드와 현대차와 지금 협력 관계 여기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또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 안에서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포드와 폭스바겐항 이 배터리 공급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스웨덴 폴스타에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올해 양산 부분이 아니라 올해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내실을 좀 다지는 해. 그리고 여기서 SK온에 대한 비용 통제 이후에 2025년도에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구에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여력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저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배터리 셀 3사 실적 전망해 주셨고요. 사실 셀사보다도 실적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이거든요. 또 이제 양극재 3대장이 언제쯤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오른 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이제 1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잖아요. 동양 어떤 주식하시세요? 네,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실적 희비는 예상보다는 거의 뭐 시장의 전망과는 좀 동일한 수준으로 네. 이익 개선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1조 6천억 원을 좀 전망했는데 최근 리포트는 오히려 매출액을 감소시킨 1조 1천억 원대를 좀 예상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을 31억에서 17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조단위 매출치고는 영업이익이 그러게요. 뭐 30억대라는 것, 뭐 10억대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도 이익 훼손도가 좀 심하다. 예. 이 리튬 가격에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전기차가 공급이 좀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판가가 회복되지 못했던 측면. 근데 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은 오히려 3월 안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일부 환입으로 이익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번에 큰 효과로 좀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업황 우려감 안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은 그래도 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한 의안 상정을 결정했고 이게 최종 정기 주총에서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와 별도로 향후에 이전 상장과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LNF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전 상장 계획 수립 이후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더 반영됐던 측면들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사실 뭐 펀드메탈 관점보다는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은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두드러지지 않는 그죠? 뭐 간신히 흑자를 만들어내는 정도인데 이건 뭐 흑자나 적자나 뭐 왔다 갔다 그죠? 그 수준이라는 거고요. 퓨처엠은 그래도 3사 가운데는 실적이 제일 낮죠? 예.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을 1,000억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매출 1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대. 네. 그런데 영업이익을 260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그럼 줄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7억 원의 영업이익. 근데 매출의 외형 규모는 조금 더 비슷하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높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객길이죠. 30억이나 300억이나 1조 2천억 하면 사실은 네, 1,000억은 나와야지. 네. 다만 이제 관건은 지금 N86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단결정 양극재가 1분기부터 부분적인 출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올해 연에 한 20만에서 30만 대에 대한 공급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 실적에 대한 반응 효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이 갭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부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단결정 양극재 부분에 관련된 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됐다면 이익 개선 효과 안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소폭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간 5만 2천 톤 규모의 단결정 양극재 생산 공장을 좀 구축을 했고요. 삼성 SDI에 공급을 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포항이랑 이 광양 공장을 최종적으로 이 준공이 좀 된다면 연 8만 2천 톤의 이 공급 캐파를 좀 갖게 되기 때문에 같은 양결정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원가나 단가가 좀 더 비싸게 공급되는 단결정 양극재가 수율적인 문제만 좀 해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대 이상 50만 대 목표로 간다면 양극 소재 3사 안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이익 개선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 LNF는요? 네. LNF의 경우에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 가장 이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6,802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매출액이 좀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컨센서스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328억 원으로 매출은 좀 증가됐지만 영업 손실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864억 원에 대한 예측에서 872억 원에 대한 전망치로 좀 예측이 됐기 때문에 LNF의 경우에는 고객사를 다변화시키지 못했던 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 개선을 가져갈 수 있는 뭐 테슬라 양에 대한 공급 비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올해 뭐 오늘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뭐 2분기 기조나 하반기 기조까지에 대한 공급량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지만 LNF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루지 못한 이슈가 올해 실적에 관련된 어떤 걸림돌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 난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LFP 양극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고 관련돼서 뭐 최근 리튬 가격 상승 안에서 가장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규모가 양극 소재사 대비해서는 가장 컸던 종목이 또 LNF였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 손익 환익 부분을 얼마만큼 잡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아주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셀 3사, 양극재 3사 실적 체크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단 셀 쪽으로 보면 LG 엔솔은 뭐 대장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좀 실적도 그렇고 그가 셀사 가운데는 역시 그러면 탑픽을 꼽자면 삼성 SDI입니까? 저는 삼성 SDI가 현재 탑픽.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가 메리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4680 배터리를 8월부터 양산을 한다. 네. 자, 이 모멘텀은 실적에 관련된 계산법들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고 LG 엔솔이요? 그렇죠. 예. 얼마만큼 빠른 고객사를 먼저 설정할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추세 전환 안에서에 대한 상승 탄력들 우리가 좀 예상해 봤을 때 저는 1분기 실적 안에서 영업 손실에 관한 이슈를 좀 해소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여력이 좀 더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원픽은 삼성 SDI지만 1분기 실적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이익 개선 관점에서 모두 3사가 좀 비슷한 어떤 양상이라면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을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실적 부분에서 네. 차별화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그쪽도 좀 그렇고요. 그죠? 네. 오히려 실적은 완벽하게 아직 돌아서기 어려우니 이전 상장의 수급 모멘텀이 있는 에코프로 BM 지역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나 보인다. 네. 2차 전지 셀 3사, 양극재 3사 실적 전망과 관심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